미술관에 있으면 이것이 작품이라고 싶을 정도의 미술 작품들 한 번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미술 전시회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가 등장했습니다. 흰 벽에 은색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 노란 바나나는 이탈리아 설치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바나나는 무려 12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후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해외 예술가가 바나나를 꿀꺽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먹었다면서 이것이 예술가들이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각종 패러디가 이어졌습니다. 파파이스, 버거킹, 펩시콜라 등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벽에 매달아 광고를 만들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소지품을 벽에 붙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바나나가 어떻게 값비싼 예술 작품이 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나나 자체가 아닙니다. 바나나를 벽에 붙이기로 한 아이디어가 핵심입니다. 거래된 것도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에 담긴 개념입니다. 바나나를 전시한 페로탄 갤러리 측은 코미디언은 고전적인 유머와 세계 무역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투나가 바나나를 먹어치운 자리에 페로탄 갤러리 측은 새 바나나를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사라졌지만 진품 증명서가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개념미술의 시작은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듀샹은 뉴욕 독립미술가협회전에 남성용 소변기를 출품했습니다. 제목은 샘이라고 붙였습니다. 협회는 이 작품을 전시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이라서 예술적인 가치가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듀샹은 반발했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술가가 이 소변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라며 평범한 물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창조해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샘은 20세기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꼽히며 1999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700만 달러, 약 198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1965년 20살의 젊은 청년인 조셉 코수스는 전시장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작품 하나이자 셋인 의자들을 위해 실제 의자를 놓고 실물 크기로 찍은 의자 사진과 의자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벽에 붙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코수스는 의자란 무엇인지, 어떻게 의자를 재현할 것인지, 어디까지가 의자인지 등의 질문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이 작품은 현대미술의 한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념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념미술이란 작가가 제시한 개념, 아이디어가 곧 예술작품이 되는 사조입니다. 때문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아이디어의 기발함을 추구합니다. 샘 이후 작가의 아이디어가 작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현대미술 작품은 전통적인 회화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 개념미술은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마르셀 듀샹의 샘처럼 기성품을 예술로 만드는 레디메이드 경향, 조셉 코수스의 하나이면서도 셋인 의자처럼 의자가 예술품이 되는 맥락을 제시하는 개입, 기록, 지도, 차트 등을 제시하는 자료 형식, 텍스트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언어, 이들은 모두 기존 미술에서 재료를 여겨지지 않던 재료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 미술은 난해함을 더했습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술사적 맥락을 알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작가의 아이디어가 작품이 된 흐름을 넘어서 재료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재료가 된 흐름까지 이해해야 이들이 작품으로서 갖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 예술이 하나의 형상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철학을 모두 투영했다면 개념미술은 예술이라는 개념에 투영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유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념 미술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듀샹처럼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 음악, 언어 등 여러 재료를 활용합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는 2018년 10월 이벤트를 꾸몄습니다.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작품 풍선과 소녀가 104만 2천 파운드, 약 15억 9천만 원에 낙찰된 순간
미리 설치한 장치의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림은 액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잘게 잘렸습니다. 경 회장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괴와 자율이라는 예술의 속성을 보여주려는 뱅크시의 기획이었습니다. 작품은 송산됐지만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낙찰받은 고객은 잘려나간 작품을 낙찰 가격 그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에는 쓰레기통 속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관객의 반응이나 이후 상황도 개념미술에서는 작품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개념미술은 안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작가의 심오한 철학에 대중의 머릿속에는 알쏭달쏭한 물음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개념미술은 우리 시대의 미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면서 사물과 현상을 미술의 일부로 보게 하면서 더 재미있는 생각을 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적인 창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사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 바로 개념미술입니다. 이렇게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현대미술. 미술은 우리 사회를 반영합니다. 과거보다 장르도 다양해지고 작품 세계도 복잡해진 만큼 공부해야 할 것도 많지만 우리 사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작업들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미술의 가치는 아는 만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